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제가 일전에 영상을 통해서 이코노미스트의 기사 한 가지를 소개해드렸죠. 이코노미스트는 전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시사 잡지인데 그 이코노미스트에서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것이죠.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이 지금 독재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 외신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놀랍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지금 공익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 공익 자체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포장이 되어 있는 공익인데 그 공익을 앞서가지고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고 있다. 이거를 지금 못 느끼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작 지금 그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 자체가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꺼이 지금 개인의 자유를 침범해도 좋다. 이런 입장을 지금 문재인 정부는 보여주고 있죠. 어디서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모든 지금 사건에 대한 책임을 한 개인과 한 집단에게 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금 입을 모아서 지적을 하죠. 그렇지가 않다. 지금 이제 그 집회를 통해 가지고 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가 퍼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자체는 누구한테 있다? 정부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JP 모건조차도 이번에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확산이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에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오늘 저는 어떤 얘기를 JP 모건이 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내용을 좀 보시죠. JP 모건이 이번에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 코로나가 8월 말에 정점에 다다르고 11월쯤 되면은 수그러들 것이라는 건데요. 해당 지금 내용은 JP모건 보험시장 분석팀이 발간했던 코로나 관련 최신 동향 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프에 따르게 되면은 이달 말쯤 하루 1000명 정도의 실질 감염자가 발생할 것이고 11월 초쯤 되면서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말쯤 되고 나면은 실질 감염자가 이제 1000명 가까이가 되는 정말 최고점을 찍게 될 것이고 11월쯤 되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조금씩 이제 수그러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JP모건이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를 통해 가지고 7000명 정도의 감염자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의 JP모건의 예상을 우리가 좀 가볍게 취급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JP모건이 지난 2월에도 예측을 내놨었는데요. 당시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3월 20일쯤 되게 되면 정점을 찍게 되고 최대 10,000명이 감염될 것이라고 예측했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과도하고 섣부른 판단은 반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기만 2주 정도 차이가 있었을 뿐 4월 초에 JP모건의 전망이 적중했었죠. 사실상 지금 자본주의의 최고점에 다다라 있는 집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자본주의 중에서도 정보 능력이라고 한다면 최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보험팀에서 내놓고 있는 예측이다 보니까 지난번의 예측도 마찬가지로 꽤나 정확했던 것이고 이번 예측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볍게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JP모건이 내놨던 이 보고서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 도대체 이런 식으로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원인을 JP모건이 지적한 것인데 원인은 간단합니다. 이번 재확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대규모 경제활동 재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JP모건이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런 식으로 재확산이 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광화문 집회, 특정 교회 그것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는 것이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그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마치 지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듯이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 장본인, 그게 바로 누구였습니까? 문재인 정부 당사자였습니다. 실제로 이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문체부에서 뿌렸던 지금 쿠폰입니다. 대한민국 숙박대전 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어디 쿠폰이었습니까? 여행을 장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장려를 했었습니까? 일상 속 영화 두기 해가지고 영화 보러 가기로 또 장려를 했었죠. 흥미로운 점은 영화관도 마찬가지로 뭐라는 겁니까? 종교시설과 똑같이 중위험시설로 분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코로나 사태 극복 모명으로 타낸 3차 추가 경정 예산 716원을 가지고 할인 쿠폰 살포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영화 할인 쿠폰인데 놀랍게도 그 중에서 실제로 49만 8천 장 가까이가 실제로 사용되었습니다. JP모건은 지금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현재 지금 재확산이 발생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했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는 것인데 JP모건이 지금 지적을 하는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때문에 현재 지금 재확산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현재 지금 사태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어떤 집단이나 어떤 한 교회도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문재인 대통령 본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이런 식의 지적에 대해서는 다 눈과 귀를 막고 끊임없이 지금 희생제를 만드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다시 한번 종교를 지칭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종교 자유도 국민의 피해 입히면서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그 메시지의 강도가 굉장히 지금 강합니다.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하면서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 이탈 등 개인 일탈 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저 발언을 보면서 굉장히 지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국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저런 식의 발언을 한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공의 이익이 아무리 중요하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자유를 담보로 해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저런 식으로 협박하듯이 얘기하는 걸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코노미스트도 마찬가지로 저런 점에 대해서 지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입에서 지금 저런 식의 메시지가 나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점도 못 느낀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지금 사고를 못하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는 뭐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습니까? 정부가 지금 코로나를 근거로 해가지고 집 밖에 못 나가게 하고 레스토랑에 못 가게 하고 뭐도 못하게 하고 이런 거가 인간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이다라고 대규모 지금 시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유럽 국가들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침범된다라는 것을 결코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미국도 예외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코노미스트에서 이렇게 비판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종대왕의 말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대놓고 지금 영국의 권위 있는 시사 잡지에서 내로남불하지 말아라 그렇게 비판했는데 아직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은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번에 대통령이 이런 식의 글을 공유했는데요. 모여서 선동하지 말고 힘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목사의 글을 공유했다라는 거예요. 선동하지 말라고요? 힘자랑하지 말라고요?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누가 도대체 지금 선동하고 있고 누가 도대체 힘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일말의 양심이 있다 라고 한다면 저런 얘기를 함부로 못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누가 도대체 지금 선동을 하고 있는지.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가지고 2차 확산의 근본적인 원인이 광화문 집회에 있다, 특정 교회에 있다 그렇게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당시 광화문에서 집회를 했던 또 다른 단체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민노총이었습니다. 당시 2천여 명 가량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수사도 코로나 검사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것이 경찰이 이동통신사들에게 요청했던 정보의 대상 범위인데요. 어떻게 된 것인지 광화문 쪽에만 요청이 지금 되어 있고 민노총이 집회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광화문 집회에 모여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쉽게 걸리는 사람들이고 민노총 집회를 하는 사람들은 코로나에 쉽게 걸리지 않는 사람들인 것일까요?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또다시 따져봐야 되는 것이 규모가 조금 다른 것인가?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민노총이 지금 신고한 집회 인원은 2천여 명이고 자유연대가 신고한 집회 인원 또한 마찬가지로 2천여 명입니다. 물론 실제로 얼마가 모였는가 그거는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건 뭐겠습니까?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모이는가 그 신고가 된 그거를 보고서 행정 절차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두 집회가 지금 2,000명, 2,000명으로 신고된 인원은 똑같은데 행정 절차가 다르게 적용이 됐었다라고 한다면 그 차이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번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노총이 검사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민노총에서 나온 주장이거든요. 검사를 받으려고 갔더니만 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다라는 겁니까? 광화문 광장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면 검진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 보건소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 차이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민주노총 그 집회는 기자회견으로 열렸다라는 이유로 경찰과 보건당국이 아무런 행정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 누가 보든지 간에 문재인 정부가 특정 집단과 특정 이제 교회를 상대로 해가지고 희생제로 삼고 있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광화문 집회가 됐건 민노총 집회가 됐건 코로나에 걸린다라고 하는 사실은 누가 됐든지 간에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특정 집단을 희생자로 삼고 특정 집단에 대해서 아니라는 입장을 취한다. 그 결과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광복절 민노총 집회에서도 확진자가 발생을 한 것이죠.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볼까요? 도대체 지금 2차 확산을 늘리고 있는 주범이 누굽니까? 또다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누가 도대체 지금 조직적으로 방역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볼까요? 누가 도대체 지금 모여가지고 선동을 하면서 힘자랑을 하는 것일까요? 어떤 질문이 됐던지 간에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 하나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본인들인 것이죠. 문재인 정부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담보로 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야욕을 채우려고 하는 이 행위들, 그 행위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자기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